그러니까 오늘 이제 볼카노프스키와 이게 이슬람 마카체프의 경기를 리뷰하려고 하는데, 일단 볼카노프스키는 패더급이고 마카체프는 라이트급으로 원래 체급은 다르죠. 이슬람 마카체프가 처음 이제 라이트급 챔피언에 등극했을 때 작년 10월에 당시 이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관중석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에서 볼카노프스키가 1위였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 마카체프는 본인이 챔피언도 챔피언이지만은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를 노리는 선수인 만큼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직접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를 콜했고, 볼카노프스키가 옥타곤 위에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구두 계약식으로 이제 경기가 성사가 되게 된 거죠.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해서 체급을 막론하고 누가 이제 종합격투기적인 역량을 봤을 때 가장 뛰어나느냐, 이 능력만 가지고 이제 랭킹을 평가하는 거예요. 게임으로 따지면은 그 선수의 순수 이제 능력치 오버롤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 포 파운드에서 랭킹 1위의 선수는 전체급 통틀어서 가장 완성형의 선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뭐 마카체프와 볼카노프스키 경기가 그럼 어떤 체급에서 이뤄졌냐 하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라이트급으로 월장을 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슬람 마카체프가 라이트급 챔피언이고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는 패더급 챔피언이었죠.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는 이미 패더급에서 4차 방어까지 한 상태, 그리고 UFC에서만 12연승을 구가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이슬람 마카체프는 비록 라이트급 볼카노프스키와의 경기가 1차 방어전이긴 했지만 그 전에 11연승을 구가하고 그 경기 내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좀 절대 무적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뭐 투기 종목에서 체급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에도 이제 볼카노프스키가 언더독으로 굉장히 힘들 거란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일단 초반에 준비한 움직임이 이제 볼카노프스키 쪽에서 좀 많이 엿보였던 게 이 어퍼컷 페이크를 많이 줬어요. 이게 레슬러를 상대할 때 테이크다운을 주무기로 활용하는 선수한테 보통 많이 쓰는 타격 카운터가 니킥이나 어퍼컷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니킥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을 때 다리를 잡히면서 결국엔 넘어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어퍼컷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퍼컷을 시도하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상대방의 겨드랑이라든지 머리를 막아주면서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카노프스키는 계속해서 어퍼컷 페이크를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볼카노프스키가 보여줬던 어퍼컷 페이크를 보면은 맞추기 위한 용도보다는 뭔가 테이크다운이 들어오면은 내가 즉각적으로 겨드랑이를 파기 위한 그런 예비 동작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마카체프는 경기 초반부터 마카체프는 때에 따라서 아웃파이팅도 하고 인파이팅도 하는 선수거든요. 하지만 이제 볼카노프스키 상대로는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시도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볼카노프스키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스텝이나 활동량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볼카노프스키가 그 압박을 풀어내고 오히려 압박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졌고요. 특히 1라운드에 이제 볼카노프스키가 맞췄던 펀치를 보면은 그 움직임을 준비해 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오른손 펀치를 던지고 오른발 스텝도 같이 나가면서 거리를 확실히 좁힌 다음에 이제 왼손 펀치를 던져서 맞췄거든요. 그 펀치 이후에도 똑같은 동작을 계속 시도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1라운드 초반에 맞췄던 그 펀치가 화근이 됐던 거죠. 볼카노프스키도 그 펀치를 한번 맞추다 보니까 흥분을 한 거죠. 이걸로 내가 뭔가 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그 펀치를 반복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카체프 같은 이제 엘리트 파이터들은 반복되는 동작은 체크를 하잖아요. 그 동작을 체크하고 거기서 이제 또 앞손훅을 맞췄습니다. 또 이제 중반에 경기 초반에도 그렇고 중반도 그렇고 어쨌든 마카체프가 테이크다운은 계속 시도는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게 또 이제 볼카노프스키의 작은 신장이 또 테이크다운 디펜스라고 밸런스를 잡는 데는 또 오히려 이점이 됐습니다. 중심이 낮을수록 밸런스를 중심을 잡기가 훨씬 좋으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볼카노프스키가 디펜스 할 때 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백포지션에서 넘길 때도 발을 같이 걸면서 넘어가던가, 아니면은 정면을 볼 때 가드가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버터플라이 가드나 반나비 가드를 활용해서 계속 그 마카체프가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제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킥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카체프와 경기할 때는 킥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카체프도 킥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볼카노프스키보다 신장이 10cm 이상 크잖아요. 그런 선수를 상대로 본인의 킥을 어설프게 쓰다가는 오히려 상대방 킥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선 볼카노프스키는 킥을 많이 쓰진 않고 오히려 마카체프의 킥거리 밖에 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스텝, 전진 스텝을 통해서 펀치 거리를 잡아서 펀치를 활용하는 경기 운영을 들고 왔었습니다. 이게 경기 후반에 5라운드 때 이제 마카체프가 좀 대놓고 아웃파이팅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카체프도 뭐 경기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미 뭐 라운드 3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판정 가서는 본인이 뭐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아웃파이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도 뭐 그런 충분히 뭐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던 것 같기도 하지만은 체력적으로 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카체프가 이번 경기에서 테이크다운을 9번 실패해서 무려 5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마카체프 커리어에 있어서 패배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본인이 의도한 바대로 경기가 가지 않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백중세 경기를 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본인의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회복 시간이 그전 경기들보다 좀 짧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회복 시간이 이제 24시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호주 시합을 뛴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시합이 토요일날 저녁 7시라고 하면은 전날 아침 일찍 하는 게 보통이에요. 선수들이 뭐 감량할 때 워낙에 감량고도 심하고 또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토요일날 저녁 7시 시합이다. 그러면은 전날 금요일날 아침 뭐 8시 늦어도 10시 이때쯤에 개최를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호주 시합을 할 때 저녁 한 7, 8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때 하는 거냐 했더니 호주에서는 이 격투기 시합을 할 때 회복 시간이 20시간, 24시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FC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래는 이제 UFC가 아침 8시, 전날 아침 8시에 개최를 하는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제 개최를 진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볼카노프스키 결국에는 두 선수의 2차전이 아무래도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가장 더 1차전에 비해서 더 자신감 있게 나설 선수는 이제 볼카노프스키입니다. 볼카노프스키도 경기 인터뷰에서 내가 너무 마카체프의 힘이나 레슬링을 과대평가했다. 지레 겁먹고 너무 수비적으로 운영을 했다. 하지만 경기 중간에 본인도 뭐 코치진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얘 생각보다 힘이 약하다. 내가 좀 더 일찍 했으면은 5라운드 때 이제 마카체프가 아니죠. 볼카노프스키가 눌러놓고 파운딩을 했던 상황이 좀 더 일찍 만들어지고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한 만큼 아무래도 좀 더 자신감 있게 나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마카체프 그 회복 시간이 그 전보다 짧았던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냐, 마카체프 혓바닥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향이 좀 커요. 이번에 이제 뭐 회복 시간이 주어진 게 한 24시간 정도고 원래 그 전에는 뭐 30시간 이상, 거의 36시간 가까이 이제 회복 시간이 주어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회사원분들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할 때 보통 뭐 출근 전에 수면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하면은 이번 뭐 이제 마카체프를 예로 들면은 한 4시간 자고 나간 거예요. 이 2시간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마카체프는 몸을 쓰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회복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는 감량고가 더군다나 감량고가 심한 마카체프한테는 그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이 호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펼쳐졌을 때 마카체프가 또 회복을 잘 하고 나온다면은 충분히 또 1차전과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뭐 해설을 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격투기에 입문하고 나서부터 가장 봤던 경기 중에서 재미도 재미지만 정말 수준 높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명경기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그 명경기들을 보면은 뭐 기술력을 떠나서 좀 원초적인 경기, 좀 날것의 느낌이 나는 좀 싸움에 가까운 그런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뭐 그래플링도 수준이 높았고 타격도 수준이 높았고 또 이게 그래플링이나 타격이 따로 노는 경기들도 많은데 그게 뭐 구분 없이 계속해서 연계되는 물 흐르는 듯한 그 과정이 너무나도
멋진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리뷰를 준비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